하지만 대부분의 외식 메뉴는 탄수화물과 지방이 과하게 들어가 있거나, 그리고 가장 피해야 할 외식 메뉴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다이어트 외식 메뉴는, 안녕하세요, 충우TV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대부분의 식사를 본인이 설정한 체계적인 식단에서 해결을 합니다. 식단은 데이터를 만들어가면서 본인에게 맞는 식단을 찾아가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꾸준히 한다면 감량은 잘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외식을 자주 하는 걸 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면서 지인들을 만나거나 매우 중요한 날,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이어트를 할 때 지인들을 만나거나 중요한 날 무너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날 지인들과 만나서 외식을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다이어트 추천 외식 메뉴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유지어터 분들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외식 메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알아야 될 부분은, 외식을 할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물, 이러한 몸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들도 다양하게 보충하면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식 메뉴는 탄수화물과 지방이 과하게 들어가 있거나 조미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다이어트 외식 메뉴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가면서 탄수화물과 지방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고 식이섬유도 같이 섭취한다면 저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피해야 할 외식 메뉴는 빵, 치킨, 피자처럼 자극적이면서 탄수화물과 지방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 그리고 첨가물들이나 조미료들도 많이 들어간 그런 음식들은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아예 먹지 마라, 꼭 줄여라가 아니라 본인이 설정한 양에서 체계적으로 먹는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추천 외식 메뉴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샤브샤브입니다. 샤브샤브는 다양한 채소가 들어가면서 해산물, 고기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샤브샤브를 먹을 때는 조리하면서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야채와 같은 식이섬유, 그리고 해산물과 고기처럼 단백질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고기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시에는 포만감도 중요한데, 야채와 같은 식이섬유를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서 단백질을 먹는다면 포만감은 잘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샤브샤브를 먹으면서 주의할 점은, 당이 많이 포함된 소스들을 많이 찍어 먹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 샤브샤브를 섭취할 때 같이 나오는 고탄수화물들, 예를 들어서 떡, 칼국수면, 죽, 볶음밥, 만두와 같은 고탄수화물 음식들은 피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고기 종류입니다. 다이어트 시에는 지방이 상대적으로 적은 닭가슴살 위주로 자주 섭취를 하지만, 다이어트 시 어느 정도의 지방을 섭취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지방이 과하지 않다면 외식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지방이 포함된 고기 종류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고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 그리고 그 종류에서도 부위에 따라서 성분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분을 잘 파악해서 계획적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다이어트 시 저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은 소고기나 고등어처럼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면서 몸에 좋은 지방도 들어가 있는 단백질도 섭취를 합니다. 고기들은 100g당 20g 정도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이 있는데, 지방이 상대적으로 과하지 않는 부위, 종류를 선택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먹는다면 지방이 많이 들어간 한우보다는 지방이 상대적으로 덜한 부위를 선택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돼지고기 중에서도 앞다리살, 뒷다리살, 아니면 차라리 목살을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삼겹살과 같은 칼로리도 굉장히 높고 지방이 단백질보다도 많이 들어간 그런 돼지고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양념이 많이 들어간 고기들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식을 할 때 식당 입장에서는 맛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맛을 올리기 위해서 자극적인 양념들, 맛을 올려줄 수 있는 조미료들을 많이 첨가를 합니다. 그래서 외식 메뉴들은 대부분 자극적이고 맛이 있습니다. 특히 양념된 고기들 같은 경우에는 당과 많은 양의 조미료들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고기를 드신다면 양념이 들어가지 않는 고기 종류에 소금, 후추를 찍어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들기름이나 참기름도 조금 찍어 먹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추장이나 쌈장을 과하게 찍어 먹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고기 종류 중에서 특히 피해야 될 고기 종류는 제육볶음, 양념갈비, 족발, 닭갈비처럼 양념이 많이 들어간 그런 고기 종류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양념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설탕과 조미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고기를 먹을 때 비빔냉면이나 물냉면을 같이 먹으면 맛적으로는 환상의 조합이지만 고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탄수화물을 섭취한다면 밥 반 공기 아니면 밥 3분의 2 공기 이런 식으로 정해서 체계적으로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회나 생선입니다.
새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많은 양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어회로 예를 들면 100g당 20g이 넘는 양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 오메가3와 같은 몸에 좋은 지방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횟집은 생각보다 밑반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양념이 되지 않는 생선구이나 쌈채소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초밥, 우동, 죽, 알밥 아니면 양념이 들어간 콘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피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특히 오징어 튀김 같은 튀김 종류는 꼭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회를 먹을 때 추천드리는 방식은 간장을 찍어 먹거나 아니면 양념도 조금만 찍어 먹는 걸 권장드리는데 쌈장이나 초장을 과하게 찍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선 같은 경우에는 고등어, 삼치 등 다양한 종류의 생선이 있는데 생선도 마찬가지 많은 양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고 오메가3처럼 질이 좋은 지방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나 생선 같은 경우에는 닭가슴살에 비해서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국밥입니다. 개인적으로 국밥을 좋아하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국밥 먹는 거는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밥 중에서도 첨가분이나 조미료들이 적게 들어가면서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간 그런 국밥을 선택해서 드신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육개장, 김치찌개 이런 자극적인 국물들이 들어가 있는 국밥보다는 설렁탕, 삼계탕처럼 국물이 하얀 그리고 조미료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국밥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설렁탕과 삼계탕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고기들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립니다. 국밥을 먹으면서 주의할 점은 소면이나 죽을 같이 과하게 먹는다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밥도 마찬가지로 공깃밥 기준으로 반공기라든지 3분의 2공기 아니면 1공기를 먹는다. 이런 식으로 양을 정해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탕수에 섭취하는 양보다 단백질 양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특을 주문해서 단백질을 좀 더 보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서브웨이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서브웨이를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서브웨이를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빵 종류 같은 경우에는 쌀밥이라든지 제가 자주 섭취하는 고구마 종류에 비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는 것보다 서브웨이가 훨씬 클린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브웨이 같은 경우에는 각종 신선한 야채들 그리고 단백질과 탄수화물인 빵들도 다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점은 탄수화물이 들어간 빵 같은 경우에는 플랫브레드와 같은 흡수가 빠른 형태의 빵보다는 9가지 곡물이 들어간 위트처럼 흡수가 천천히 되는 그런 빵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야채나 치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호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고기 종류는 로스트 치킨을 자주 섭취를 하는데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은 에그마요나 참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의 마요네즈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종류들은 피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소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소금, 후추, 올리브오일, 레드와인 식초와 같은 당이 많이 포함되지 않는 소스들을 저는 넣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 당이 많이 들어간 소스들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빠르게 올려줄 수도 있고 칼로리도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샐러드입니다. 샐러드집 그리고 브랜드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다이어트 시 자주 가는 샐러드집이나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샐러드집이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이어트 시 추천되는 외식 메뉴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좋은 건 외식 없이 본인이 설정한 식단 그리고 본인이 싼 도시락에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날 아니면 지인들을 만났을 때 제가 추천드린 외식 메뉴 중에서 주의할 점만 잘 주의를 해서 먹는다면 다이어트 시 크게 피해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추천 외식 메뉴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다이어트, 영양학, 바디 프로필 등 다양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원하시는 영상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충우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